굉장히 낯설고 때로는 좀 기괴하기까지 머리 위에서 불을 떼고 그 위에서 똥오줌을 싸고 그 아래에서 밥을 먹는다. 변기를 같이 사용하는 걸 보고 엉덩이를 맞닿는 느낌이다. 안녕하세요. 이라하 디자인 대표 최지용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희 이라하 디자인은 하이엔드 주거 인테리어 업체로 단연간 높은 퀄리티의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라하 디자인에서 쭉 일하면서 현재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동안 한계가 있던 댓글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수월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기획한 콘텐츠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채워나갈 예정이고 격주로 1회 분량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우리는 왜 다 똑같은 공간에서 살까입니다. 주제는 저희 기획실에서 뽑아주셨는데 아무래도 기획실에서 판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잖아요. 아마 한 번쯤은 왜 우리 집 구조는 옆집이랑 똑같은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나 아니면 특히 산업화 와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아주 독특한 결과물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950년대 저희 6.25 전쟁, 한국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새로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서울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60, 70년대 그 시골을 떠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늘어난 인구를 어디에 수용할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이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아파트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당시에는 빨리 그리고 싸게 지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찍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구조가 똑같다는 것도 바로 이 대량 생산의 결과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거든요. 처음 아파트가 등장했을 때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익숙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옛날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때로는 좀 기괴하기까지 느껴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의 비탈진 음지에서는 머리 위에서 불을 떼고 그 위에서 똥오줌을 싸고 그 아래에서 밥을 먹는다 라고 이제 묘사될 만큼 아파트 생활은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굉장한 큰 변화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화장실이 대부분 집 밖에 있었거든요. 화장실은 보통 이제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집 밖에 뒀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아파트에 화장실이 들어오니까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어르신이 변기를 같이 사용하는 걸 보고 엉덩이를 맞닿는 느낌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파트 구조상 화장실을 바깥으로 빼놓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아파트라는 새로운 공간은 모든 것을 실내에서 해결하게 하는 구조였어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었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아파트들의 구조가 다 비슷할까요? 사실 이미 답이 나왔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빨리 이제 집을 만들어서 인구를 채워야 됐기 때문에 집을 하나하나 창의적으로 설계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은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 구조는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옥에서 살았어요. 한옥 같은 경우는 디귿자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각형의 모양에서 꼭지점 부근에 4개의 방이 들어오고 하나는 화장실이고 가운데에 거실과 주방이 들어서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가장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의 보편적인 구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아파트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아파트가 대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거실은 크게, 주방은 조금 작게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도 당시에는 거실이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가족 구성원도 굉장히 많았죠. TV는 보통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함께 보는 시간도 많았고, TV가 가족 생활의 어떤 중심이었던 시절, 그리고 거실은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크게 확보되어야 됐습니다. 반면에 주방은 종종 이제 여성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주방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제 음식하는 냄새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주방은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실과는 조금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공간으로 취급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공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설계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서울의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표준화된 아파트 구조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들이 모두 비슷비슷한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거실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예전처럼 뭐 가족이 모여서 뭐 TV를 보던가 아니면 이제 제사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가족들이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그 다음에 주방의 중요성은 점점 커졌습니다. 주방에서 함께 요리하는 부부들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집에서 쿠킹 클래스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를 배우시는 분들도 늘고 있죠. 주방이 더 이상 냄새나는 공간이라는 인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이 점점 커지고 거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다시 짓지 않는 이상 과거의 구조를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테리어 하라는 소리로 들릴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공간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지금의 구조에 익숙해져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좀 불편한 거죠. 우리가 맨날 하는 것 중에 이제 빨래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주방 발코니에 보통 세탁기랑 건조기가 위치하잖아요. 빨래를 하고 나서 건조를 한 다음에 거실을 갔다가 거실에서 이제 개고 드레스룸으로 그 빨래들을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드레스룸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동선을 살아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보신 분들도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을 하려고 하면 뭘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선택지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이 가스통 바슐라르가 쓴 공간의 시작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인간의 기억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우리 삶의 방식과 경험을 형성하고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한테 좋을 법한 이야기예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게 되면 좀 더 개인의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설계가 된 그 집에서 꼭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제약은 있어요. 건물에 철거할 수 없는 뭐 내력벽 문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집을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비를 막아줄 지붕이나 뭐 등을 눕힐 바닥만 있으면 된다는 시절은 아니니까요. 이제 집이라는 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어떤 공간에 쉬어야 가장 편한 것도 이 취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여기 가스통 바슐라르가 말하는 것처럼 집은 휴식과 안정을 제공해야 되고, 또 나를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해요. 또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창의력을 불러오는 구조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다 비슷한 구조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반년 동안 이 콘텐츠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궁금한 주제나 아니면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 기획실에서 열심히 선별해서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